네, 오늘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법정 휴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고 또 노동 현장에 사고도 발생을 했죠. 때문에 이번 노동절 그 어느 때보다 좀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연결해서 최근의 고용 환경 또 노동 현장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38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한 대형 사고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저희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사고 대책반을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예. 그 사고 당일부터 저희 본부와 지방 관서의 사고 수습 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예정이고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사망한 분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분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 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재 현장에 파견한 중에 있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부상자 치료라든지 장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력해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관계장관 회의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인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우선 화재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간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사고 대응 시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각 부처별로 사고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 방안 등을 공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좀 재발 방지 대책,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에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갑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일자리, 이 고용 상황 어떻게 진단되고 있습니까? 네, 3월 지표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보험 행정 통계라든지 해서 모든 지표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노동시장의 충격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활조사에서 보면 취업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시 휴직자도 한 126만 명이 늘었는데 그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임시일용직, 특고 또 청년층 등 이제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업이었던 숙박음식이나 도소매 등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계약 연기라든지 등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으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유지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그간에 이제 IMF 때라든지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구조적인 거나 뭐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위기였기 때문에 기업의 뭐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뭐 방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생적 변수에 의한 급작스럽고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제 1차 저희 목표이고 그 삶의 기반에 제일 먼저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해야지만 이번 충격을 이겨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위기가 넘어서 이제 충격이 넘기고 충격 요인이 사라졌을 때 네. 빠르게 저희가 반등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 유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 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은 어떨 때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시적으로 경영난 이번처럼 뭐 외부적 충격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영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이제 우리가 휴업을 하거나 뭐 휴직을 하거나 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고용 지원 업종 등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상당 부분 좀 요건 완화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원 대상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에 잡혀 있는 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고 여기에 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분들 이를테면 뭐 프리랜서라든가 특수 형태 근로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금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특고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생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는 여론도 많고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 4월 20 저희가 8일 날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마련을 해서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서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내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서 그동안 근근히 일을 해왔지만 네네. 이번 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분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간에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할 때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특수고용 형태 프리랜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네. 그냥 업무 위탁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소득세나 뭐 용역 관련해서 인적 용역 소득을 세를 냈다는 증빙서라든지 다양한 증빙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특고나 프리랜서라는 것만 인정이 되고 상반기 중에 3, 4, 5월 중에 소득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을 하면 네.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도 대폭 간소화하고 네. 웬만하면 이제 간편하게 본인이 증명하기 좋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세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졸업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네. 때문에 아예 뭐 시험도 볼 수 없고 취업 네네.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지원책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3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 22만 명 정도, 23만 명 정도가 취업자 수가 급감을 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지금 채용 시장이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그 노동시장 진입도 좀 촉진을 하고 소득도 좀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일자리 그 취업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에 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청년층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좀 신설해서 네. 올해 일단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신설해서 경력 단절을 좀 방지하고 직무 체험 경험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 이제 운영해왔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상반기에 5만 명을 했는데 이것도 한 5만 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채용 시장이 좀 열릴 때까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부도 가능하게 됐고 이 기부 네네. 의사를 밝히는 분은 이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이 고용부에서는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이제 사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급여를 주는 개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직자들의 고용 안정과 또 실직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정 이 두 가지 개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보험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번에 코로나19의 그 영향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고용보험 기금으로 들어오는 기부금 재원은 일단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용유지 지원 사업, 또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고용 촉진 사업 등에 우선 쓰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한 아직 예상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저희가 뭐 지금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가는 없는데 어쨌든 뭐 어떤 금액이 들어오든지 간에 굉장히 뭐 국민들께서 소중히 쓰라고 해주신 재원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가장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여러 가지 그 노동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휴가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기도 하고 아프면 나가지 말아야 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현황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다고 하거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지속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뭐 직장 내 괴롭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 고도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좀 내재되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과 개선 의지들이 이제 표출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3월 말까지 한 3,300건 정도가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개선 노력도 하고 시정 지시도 하고 있고요. 들어가서 뭐 검찰에 뭐 송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점차적으로는 좀 개선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휴가나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우리의 인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번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차원이 아니라 예.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연차휴가나 이제 병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4월 고용 동향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인데 전망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뭐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4월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저희가 개학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충격이나 여러 가지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